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급변 사태 관련 괴담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가 한국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괴담 또는 뜬소문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가 임박했다는 제 비디오에 달린 댓글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15번씨의 댓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북 통일하면 세금 물가 만배 폭등하고 700만 북한인들이 이주해서 남한 사람을 갈아 죽이는 거다. 북한 놈들이 우리 재산을 탐내서 모두들 도둑대가 되어 약탈 전쟁을 일으킨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도 죽는 거다. 자, 비슷한 댓글이 또 있습니다. 어떡하지 씨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급작스런 북한 붕괴는 한국에도 재앙입니다. 국경 폐쇄를 한다 쳐도 최소 수백만 명은 월남을 할 텐데 더군다나 북한군에 있었던 군인들이 물밀듯이 탈북을 한다면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보다 훨씬 많고 심각한 북한군과 민간인들이 탈북을 할 겁니다. 자, 이분은 아예 북한 주민들을 노예 좀비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하합니다. 이와 같은 괴담에 담겨진 메시지는 크게 4가지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북한 난민 대량 남하설입니다. 이건 북한 정권의 통제가 풀린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수백만 명씩 무리를 지어 남한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보시죠.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작게 5029가 발동되면서 한미 연합군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작게 5029란 주한미군이 북한 정권 붕괴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해 세운 군사작전 계획을 일컫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8월에 작게 5029 발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북한 급변 사태 시 미국은 먼저 북한의 군사시설을 남김없이 타격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킨 후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요충지를 접수하고 사회 안정과 치안을 담당할 겁니다. 이때 당분간 긴급 식량 지원이 실시되면서 북한 사회는 빠른 시일 안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이 배고프다고 굳이 남한으로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남하할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어마어마한 양의 지뢰 때문이죠. 여기 뉴시스 기사에 비무장지대의 지뢰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합참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에 약 127만 발, 북측에 약 80만 발 등 모두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무리를 지어 지뢰밭을 향해 무식하게 돌격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괴담은 북한 주민 문외 좀비설입니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주체사상에 세뇌된 광신도이거나 노예적인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남한에 온다고 해도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댓글에도 이런 왜곡된 인식과 편견이 엿보이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기사는 2012년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북한의 문맹률이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미국 CIA에서 발간하는 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문자 해독률은 1991년 기준으로 99%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더 월드 팩트북을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문자 해독률은 10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0%란 얘기죠. UN 개발계획 역시 2011년 11월 발표한 2011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북한의 문맹률이 0%로 집계됐다고 나옵니다. 2008년 한국의 문맹률이 7%인 것을 감안한다면 좀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탈북인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이 남한 못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5년 1월 뉴시스 기사인데요.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도 과외교육 열풍이 불면서 과목이 새롭게 바뀌어 간다.
북한의 과외교육은 불법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시책을 받들어야 할 간부들이 과외교육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에도 스카이캐슬 같은 형태의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1중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 도와 특별시에 하나씩 설치된 제1중학교에 입학하면 전원 대학 진학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제1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합니다. 입학하기가 힘드니 소학교 3학년 말부터 팀을 짜서 과외를 하고 실력 있는 교사의 집으로 가서 특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는 거짓대 또는 좀비대라는 인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것은 유교 문화권 과거제 실시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빡센 전체주의 신정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유교 문화의 잔재를 완전히 씻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남한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도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는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세력의 일부가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광신도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저는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는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인데 반해 김일성교는 현세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거주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들은 현세적이고 직물적이며 대세영합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내세지향적 성격의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현세 기복적 종교로 탈바꿈되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자살폭탄 테러와 같은 짓은 본질적으로 극도의 내세지향적 행위입니다. 반면 현세적이고 대세영합적인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본인의 생명과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결국 김일성보다는 생필품을 택할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 괴담은 북한 급변 사태가 곧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자동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통일 방식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일체제 이국가론입니다. 일체제 이국가론이란 북한의 임시정부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이란 단체가 밝힌 통일 구상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국제정치학 전문가인 김영호 교수의 칼럼인데요. 일체제 이국가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조선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드리안 홍은 2016년 1월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 후에 일정 기간 남북한이 분리된 과도기를 거쳐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의 장점은 독일 통일과 같은 흡수 통일의 약점인 흡수하는 쪽의 경제적 부담과 흡수되는 쪽의 2등 국민이 되는 문제가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일체제 이국가론을 지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성격인지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이죠. 반미 친중 정권에게 북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미국이 그런 일을 용인할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괴담은 세금 폭등 및 한국 경제 폭망설입니다. 실제로 동서독이 통일을 했을 때 서독이 동독 경제를 떠안으면서 독일 경제에 미친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이라는 사례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남한이 북한을 떠안을 경우 독일보다 더한 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절 통일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로 통일세를 제안했다가 반발이 있자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흡수 통일을 했을 때의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수 통일보다는 일체제 이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별개로 자유민주정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가 된다면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부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 후유증은 꼭 흡수 통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은 경제 통합 방식에 있었습니다.
동서독의 경제 통합 방식은 경제학적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부유한 서독인들이 가난한 동독인을 부양하는 사회주의적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동서독이 화폐 통합을 했을 때 동독 마르크화가 서독 마르크화와 1대1로 교환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동독 마르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놓음으로써 서독의 부가 동독으로 강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동독의 지도부가 동독의 조폐공사로 하여금 동독 마르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도록 하여 윤전기가 고장나기까지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동독 근로자의 임금을 서독 근로자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제한 정치적 합의를 밀어붙였다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동독 지역에 투자할 유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독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서독에 준하는 수준인데 거기에 굳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임금도 서독 근로자에 맞춰야 한다면 누가 동독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 동독 지역은 계속 낙후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이국 이화폐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어 남북이 최종 통합되는 시점에 단일 화폐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통합의 시기를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조선의 1체제 2국가론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기사를 보시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 재원을 세금보다 투자로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위는 5천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기보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 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니까 남한이 일방적으로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세금 폭탄이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한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괴담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월의식과 편견의 기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정권 붕괴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악마적이죠. 북한 붕괴로 일어날 일시적인 소요가 두렵다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계속 인권 유린을 당하고 고통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심보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사악한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북핵 문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이후 나타날 소요와 후유증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암 수술이 무섭다고 암을 방치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